건강한 노후 몸 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플 때 많은 분이 혈압이 높아요, 당이 올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한방적인 시선과 생활 속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약을 드시면서도 불안하거나 수치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진짜 건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 당뇨병, 단순히 단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가 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많죠. 물론 단 음식 섭취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설탕이나 단 음식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소갈병이라고 부릅니다. 소는 사라진다는 뜻이고 갈은 갈증이 난다는 뜻이에요. 즉, 몸이 마르고 계속 목이 마르며 기운이 빠지는 병을 의미합니다. 현대의학은 혈당 수치에 따라 진단하고 약물로 조절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좀 다르게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혈당 수치보다는 왜 몸이 허약해지고 진액이 마르며 열이 나는지 근본 원인을 찾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소결 속에 쌓인 열기입니다. 당뇨는 열의 병입니다. 특히 진액 수분이나 체액 부족으로 생기는 허여러한 열기이 주된 원인이죠. 진액이 마르면 몸 안에 열이 쉽게 발생하고 이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속에 쌓이는데 이것이 바로 소결입니다. 소결이 심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며 입이 마르고 체중이 줄고 기운이 빠지는 증상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오장육부 기능이 약해지면서 진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 소결이 더 쉽게 생깁니다. 밤늦게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소화에 부담 주는 식사를 반복하면 간, 위장, 폐 기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당뇨병은 바로 이러한 몸의 흐름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장기별로 보는 당뇨의 뿌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와 깊이 연관된 주요 장기는 간, 위장, 폐입니다. 먼저 간. 간은 한의학에서 화의 장기라고 합니다. 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혈당 조절 기능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간 기운이 막히면 열로 변하고 이 열이 위로 올라가면 입이 마르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하죠. 다음은 위장입니다. 위장은 음식을 소화하여 기운과 진액, 에너지로 바꾸는 공장입니다. 하지만 과식, 폭식, 야식, 찬 음식, 단 음식 등 위장에 부담을 주는 습관이 반복되면 위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진액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진액이 부족해지면 다시 열이 생기며 이 열 때문에 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폐. 폐는 우리 몸의 수분을 전신에 퍼뜨리고 진액을 순환시킵니다. 폐 기능이 약해지면 갈증이 심해지고 계속 입이 마르며 물을 마셔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이 또한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결국 이 세 장기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진액이 마르고 열이 쌓이며 혈당 조절 기능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질에 따라 다른 당뇨의 양상.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체질로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당뇨병이라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고 관리법도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마르고 열이 많은 소양이는 갈증이 심하고 식욕은 있지만 살은 빠지는 형태가 많고요. 속이 냉하고 기운이 부족한 태음인은 당 수치는 높지만 자각 증상이 약하고 몸이 붓거나 소화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무조건 똑같은 식단, 똑같은 약, 똑같은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당뇨를 다스리는 생활법. 그렇다면 당뇨를 한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기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고 몸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 열을 내리는 생활 습관. 스트레스 받지 않기. 매일 명상이나 기지개를 켰거나 아침 햇볕을 쬐며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세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간이 회복되는 시간에 잠들지 않으면 열이 더 쌓입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 얼음물이나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서 속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열이 내려갑니다. 진액을 보충하는 음식. 오이, 배, 뽕잎차, 돼지감자, 도라지 등은 모두 폐와 위를 윤택하게 해주는 음식들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찜이나 구이보다는 삶거나 무치는 형태를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에 배즙이나 따뜻한 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흐름을 회복하는 운동. 식후 30분 산책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혈당 조절에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가벼운 팔 돌리기나 발목 돌리기 같은 운동도 좋아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등과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니 허리를 차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그 이름만 들어도 참 걱정되고 부담스럽죠. 하지만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할 불치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관리병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당뇨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 고혈압, 피가 빠르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고혈압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피가 너무 빠르게 흘러서 그런가 보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뛴다. 혹은 혈관이 좁아졌나 보지. 물론 그 말들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피가 빠르게 흐르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피가 막혀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병이라고 말이죠.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혈압은 막힘의 병입니다. 즉 기운과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쌓인 상태로 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오장육부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기운도 부족해지고 몸 안에 노폐물이 잘 정리되지 못하고 혈관에 그대로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고 움직임 줄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늦게 자는 생활을 반복하면 혈관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혈관 안에 노폐물이 점점 쌓이면서 혈압이 점차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 기능과 혈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면 보통 심장이나 혈관만 떠올리시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비위, 즉 위장과 소화 기능의 약화가 혈압 상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시켜 에너지와 진액, 그리고 피를 만들어냅니다. 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고르게 퍼져야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고 혈관도 안정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되면 몸 안에 습기와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것이 혈관을 막아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위장이 약해져서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이 많죠. 기혈이 막히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고혈압이 단순히 수치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머리가 자주 무겁고 띵하다. 어지럼증이 자주 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린다. 목 뒤가 뻣뻣하고 어깨도 자주 뭉친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입이 마르거나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른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감정의 흐름도 혈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혈압을 결정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은 분노를, 심장은 기쁨을 관장한다고 봅니다. 즉,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을 자주 하면 간과 심장이 상하고 결국 그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두통이 심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는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울컥해서 화가 치민다거나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혈이 정체된 것뿐만 아니라 간과 심장의 열이 함께 올라온 경우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 또한 중요한 치료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고혈압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 먹어도 계속 높아요. 약 안 먹으면 갑자기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 기혈의 흐름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해요. 몸 안의 막힘을 뚫어주고 습기와 노폐물을 줄이고 열을 다스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혈압은 관리의 병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순간 우리 몸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고혈압을 낮추는 이실장의 생활법.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고혈압 관리 5가지 생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식후 산책은 필수입니다. 식사하고 바로 눕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기혈이 막히고 그게 그대로 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식후에는 꼭 203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는 식사법을 실천하세요. 기름진 음식, 튀김, 밀가루, 단 음식은 줄이시고 밥은 조금씩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특히 저녁에는 과식하지 마시고 밤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드세요.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한두 모금씩 자주 드시는 게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권합니다. 분노와 흥분을 피하세요. 화를 자주 내는 습관이 있으면 간에 열이 쌓여 혈압이 올라갑니다.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화가 날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짧게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숙면은 최고의 혈압약입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기 직전까지 뉴스를 보고 계시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자는 공간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 주세요.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음식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고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의 체질과 소화 능력에 맞춰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좋은 음식, 양파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미역, 다시마 피를 맑게 해줍니다. 토마토, 가지, 청경채 열을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해 줍니다. 대추차, 구기자차 간과 심장을 안정시켜 줍니다. 피해야 할 음식, 짜고 기름진 음식, 술과 커피,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육류 섭취, 달고 자극적인 간식류. 고혈압은 무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은 막힘에서 시작되고 흐름으로 회복됩니다. 약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 습관 하나하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화를 너무 자주 내고 있진 않은지, 소화가 자주 안 되고 있진 않은지,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진 않은지, 밤늦게까지 깨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다 보면 몸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고혈압은 두려워할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관찰하고 조금씩 바꾸고 하루 10분이라도 걷고 천천히 식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만 가져도 우리 몸은 놀랍게 반응할 거예요. 3. 병은 약으로만 잡는 게 아닙니다. 이 실장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 약 없이는 조절이 안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약만으로 잡는 병은 아닙니다. 물론 초기에는 약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혈당이 위험한 수치로 올라가면 응급처치처럼 약을 써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약이 평생의 답이 되어선 안 됩니다. 약, 그것은 임시 조절 장치입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약은 급한 불을 끌 때 사용하는 물통과 같습니다. 불이 번지고 있는데 우선은 물을 끼얹어야겠죠. 하지만 그 물로 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즉, 약은 증상을 당장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병의 근본 원인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약만 오래 쓰면 나타나는 문제들. 많은 분들이 당뇨약, 고혈압약을 10년, 20년씩 드십니다. 처음엔 하루 한 알이던 것이 나중엔 2알, 3알로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계속해서 약만 사용하게 되면 몸 스스로 조절하려는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약 안 먹으면 바로 혈압이 올라요. 약을 끊으면 혈당이 무섭게 튀어요. 그 말은 곧 내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한방에서 보는 병의 회복력. 한의학에서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생력, 회복력, 순활력입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병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생활을 바꾸면 몸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약 없이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있나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활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소금을 덜 먹고 단 것을 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생활 전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병을 이기는 생활 습관 7가지. 잠을 먼저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약은 잘 챙기면서도 수면에는 소홀합니다. 하지만 잠이야말로 면역, 혈압,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밤 11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드세요.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은 취침 1시간 전부터 멀리해 주세요. 잘 자는 것이 곧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은 흐르지 않습니다.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매일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빠르지 않게 일정한 리듬으로 걷기. 식후에는 가볍게 산책하기. 아침보다는 저녁 해질 무렵이 혈압 조절에 더 좋습니다. 기름지고 달고 짠 것 줄이세요.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식단 조절이 생명입니다. 흰 밥보다는 잡곡밥, 고기보다는 생선,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 형태를 권합니다. 간식은 과일 대신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를 추천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기 어렵다면 한 가지씩 줄이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도 더 잘 반응합니다. 감정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간에 열이 오르고 이 열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오르게 합니다. 하루 10분 눈을 감고 깊은 호흡하기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는 호흡을 5회 정도. 감정도 흐름입니다. 막히면 병이 됩니다. 흘러야 정화됩니다. 식사는 소식이 정답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 즉 소화 기능이 모든 병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과식, 야식, 불규칙한 식사는 모두 병을 키웁니다. 배부르기 전 80% 정도 찼을 때 멈추기.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기. 늦은 저녁은 피해 주세요. 배가 덜 부르면 생각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따뜻해야 병이 물러납니다. 차가운 몸에는 기운이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은 기혈이 이미 약해진 상태입니다.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찬 음식 냉면, 아이스커피 줄이기, 반신욕, 족욕, 온찜질을 적극 활용하기, 배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겨울에는 배와 허리를 꼭 보호해 주세요. 찬물 샤워는 피하고 특히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만 샤워하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소화도 잘 되고 수면도 깊어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내 몸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방은 바로 회복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무 오래 약을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평생 이 약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몸은 약을 줄이려는 사람에게는 반응을 보이고 약에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침묵합니다. 아주 작은 한 방울이라도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생활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몸은 반드시 그에 응답할 것입니다. 4. 당뇨고혈압은 피해야 할 병이 아니라 관리할 병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당뇨나 고혈압 진단을 받고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평생 약 먹어야 하나? 혹시 합병증이 오면 어쩌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를 목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좌절하기도 하시거든요. 당뇨, 고혈압은 피해야 할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내 몸을 이해하라는 신호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보통 10년, 15년, 길게는 20년 이상 생활 습관이 조금씩 무너지고 몸의 흐름이 꼬이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병입니다. 관리는 감시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관리라고 하니까 혈압계나 혈당계를 들고 하루 종일 숫자만 보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수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에만 매이다 보면 몸의 감각을 잃게 됩니다. 관리는 감시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 리듬을 다듬고 내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에요. 생활이 약보다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실장님, 약 안 먹고도 혈압 혈당 조절될 수 있을까요? 제 정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꾸준히 지키셔야 해요. 약은 도와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면역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면역력은 특별한 약이나 음식이 아닙니다.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몸을 따뜻하게 돌보고 화를 가라앉히고 걷고 웃고 숨 쉬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몸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들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면역이란 내 몸이 내 편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약보다 내가 나를 돌보려는 마음입니다. 그 흐름을 되찾는 길,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까지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는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